좀 그래요. 예. 뭐 할 말은 정말 많은데 아 네 뭐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어제죠.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추가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벌써 이제 22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세제 개편안 위주로 말이 많았던 김포, 파주 뭐 이런 지역들의 추가 규제 지역 발표는 없었고요. 양도세, 보유세 위주로 강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긴급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지 핵심 위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이죠.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지난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도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죠. 710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세제 강화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은 크게 집을 살 때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할 때 보유세, 그 다음에 보유세에는 뭐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가 있겠죠. 또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손을 댄 것이 특징입니다. 이른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라, 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종부세 부담까지 높여서 기존에 집 가지신 분들은 사실 6.17 대책 이후로도 마찬가지였는데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으로 정부가 몰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종부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2주택 이하 같은 경우는 0.6에서 최대 3%, 3주택 이상이 되면 0.8%에서 4%이던 종부세율이 최대 1.2%에서 최대 6%까지로 1.5배 정도 인상이 됩니다. 종부세 실질 세부담을 이제 계산을 하시려면은 종부세의 어떤 계산 프로세스를 간단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의 가격에 합의되겠죠. 예, 총합을 공시시가 기준으로 이제 산정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가격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9억 원, 다주택자라면 최대 6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율을 곱해서 종부세 기초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재산세 중복분하고 그다음에 장기 보유 같은 이제 세액 공제를 빼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해야 되는 종부세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합산 금액을 산정할 때 세대가 아니라 이제 인당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부부 합산으로 하게 되면 세대당 최대 12억까지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마 이제 향후에는 부부간 증여가 좀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또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이 최고 세율인 6%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기본 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선도 이제 적용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이죠. 거기서 이제 일종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서 일종의 확인 사살을 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세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부분에서도 신탁 관련해서 개정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 신탁회사를 활용해서 명의분산을 하는 식으로 종부세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들이 활용이 됐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맡기게 되면 위탁자인 일종의 원소유자죠. 원소유자가 보유세를 부담하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도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올랐습니다. 현재는 1년 미만 40%였죠. 작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죠.
그로 인해서 2021년 양도분부터는 2년 미만도 40% 단일세율이 추가가 됐었습니다. 헌데 이번 대책에서는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로 최대 30%가 상향되었습니다. 일종의 단타 거래는 근본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기존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을 채운 후에 팔아야 세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단기 매물 쪽에 있어서는 거래 절벽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앞으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세율도 인상이 됐어요. 기존에는 17년 8월 2일 대책이죠. 그 이후로 기존 분양권 전매에 대한 기본 세율이 50%로 인상이 됐었죠. 헌데 이번 대책에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60%로 최대 20%가 상향되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이제 중과세율도 각각 10%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 3주택 이상이신 경우에는 플러스 20%가 추가로 이제 기본 세율에서 중과가 됐었죠. 앞으로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로 중과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양도세 부담 적용은 내년 6월 1일까지로 유예기간을 좀 뒀습니다. 아마 그 전에 기존 주택을 팔아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 강화로 인해서 매물 절벽이 올 수가 있고요. 또 710 대책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사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과세율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들이 글쎄요, 뭐 이런 내용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좀 더 뭐 집을 못 파는, 어떻게 보면 또 꽉 잠그는 버티기로 거래 절벽이 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에도 손을 좀 댔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취득세율이 12%, 최대 12%가 부과가 됩니다. 2주택자 같은 경우도 8% 취득세율이 부과가 되는데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하지만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직 상세한 시행안이 나오지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일단은 1주택 취득세를 이제 부과를 하고 추후에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일종의 차익을 추가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세부 시행안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실수요자 내 집 마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참 바람직한 방향의 대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마 6.17 대책 발표 이후에 실수요자들의 마지막 사다리를 걷어찼다라는 평들이 많았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서민 판단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였죠. 또 생애 최초 구입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좀 완화해서 7천만 원까지 적용이 됐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한 1,000만 원씩 더 상향을 해서 7천만 원, 부부 연소득 합산은 이제 7천만 원, 생애 최초 구입자 같은 경우는 8천만 원까지 적용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일괄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서민 실수요자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 같은 경우는 9천만 원이 되겠죠. 자, 대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 이제 6억 원 이하 주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대상 지역은 5억 원 이하 주택까지입니다. 적용받는 혜택은 대출 완화입니다. LTV, DTI가 10% 완화되고요. 현재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50%, 투기지구 같은 경우는 40%만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요거를 이제 10%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난 대책에서 기존 분양권을 가진 입주자들의 잔금 대출까지 아예 막아버려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 부분도 이번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규제 지정 전에 입주 공고가 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고 하면 기존 대출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 이 부분은 뭐 사실 당연한 조치인데요.
이왕이면 뭐 후다닥 막 빨리 발표하는 거에만 좀 연연하지 말고 면밀한 영향도와 시장 상황을 검토한 후에 기존 대책 발표 때 잘 보완이 돼서 나왔더라면 사실 이렇게 추가 발표하지 않고 또 시장의 혼란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 문제들 좀 적용이 되셨던 분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진짜 전전긍긍 난리가 났었거든요. 잠도 잘 못 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대책 발표를 하는 정책 담당자들이 좀 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장의 혼란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고요. 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비율도 늘리고 대상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5% 늘리고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 비율이 없었는데 이 또한 최대 15%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서민 실수요자를 판단하는 기준도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130% 이하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추가가 됐습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569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809만원까지는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좀 완화가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은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최대 소득 요건을 기존 120%에서 130%로 10%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10% 좀 더 완화가 돼서 140%까지 적용이 되니까요. 뭐 아마 신혼부부 중에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작은 배려가 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좀 있습니다. 1.5억 이하는 거의 해당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고요. 자, 3억 원, 또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하까지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에 대한 언급이 있긴 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면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나온 게 없는 것 같네요. 자, 3기 신도시 언급이 있어요. 사전 청약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 근데 이제 사전 청약에 대해서도 뭐 할 말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보완됩니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이제 개편이 되는데요. 사실상 내용을 좀 뜯어보면 기존의 임대사업자 제도가 거의 폐지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초기 임대사업자 제도가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면 임대소득에 대한 양성화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일종의 뭐 세제 혜택을 주면서 야, 너 임대주택 등록해. 세금 신고해. 우리한테 너 어떻게 임대주택 뭐 내고 있는지 좀 알려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말바꾸기를 하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2012년에 14년인가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때 이제 부동산 경기를 정부가 부양하려고 했던 게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야, 니네 빚내서 집 사. 세제 혜택 줄게. 뭐 이런 배경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이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너희한테 줬던 혜택도 다 없앨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이건 좀 사실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의 어떤 혜택에 대한 소급 적용 얘기가 나왔을 때 이에 대한 논란이 정말 많았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번 정책에서는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소급 적용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포함이 되진 않았습니다. 법이나 제도라는 게 과거의 것들을 사실 소급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시장의 어떤 혼란이나 여파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빠진 것 같고요. 발표된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임대가 폐지가 됩니다. 장기 임대도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폐지가 되네요. 다시 말해서 장기 임대로 일반 주택 임대 시에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반 주택이라 하면은 빌라, 연립, 뭐 일반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 사실상 뭐 임대사업자 제도의 폐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폐지되는 단기 임대, 그다음에 아파트 장기 임대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 시 등록 연장도 안 해준다고 일단은 나와 있네요. 결론적으로 건설 임대 그리고 일반 주택 장기 임대에 대한 부분들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겠다. 라는 내용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임대 등록 주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아직 세부 시행안이 나오지 않아서 나중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소개를 드려야겠지만 일단은 갱신 폐지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여집니다.
적용 시기는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이제 시행되는 시점부터라고 합니다.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폐지 내용들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2017년 12월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해라.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저런 혜택도 주고 할 테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해라 이렇게 꼬셨잖아요. 근데 헌데 이제 불과 2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 정부가 말 바꾸기를 한 거예요. 심지어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죠? 같은 정권에서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한 겁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정책을 발표한다는 건 일종의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약속을 믿고 국민들이 이제 그 정부를 지지하게 되는 건데, 아무리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도 국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져버리는 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어떤 정책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참 이번 정부 담당자들이 상식이라는 게 참 있는 건지 참, 좀 그래요. 예. 뭐 할 말은 정말 많은데, 네, 뭐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7.10 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7.10 부동산 대책의 총평, 그리고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영상이 더 중요하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